자, 그러면 저항의 연결 단원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집중해서 듣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함이 선생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대면으로 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는 전류는 어땠다? 전류는 두 저항이 걸리는 전류는 같았다. 전압은 다르다. 요게 핵심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압이 다르면 얼마만큼 다를까? 다르면 얼마만큼 다르고 그걸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되게 요소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왜 같은지, 왜 다른지, 왜 비례하는지 이런 의문은 잠깐만 접어놓고 외워주면 이제 마음이 편할 겁니다. 외워서 우리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보면은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이죠. 이게 전지잖아요. 이게 전지인데 전지에서 이 긴 이쪽이 플러스 극 쪽이고 이 짤동하고 굵은 쪽이 마이너스 극 쪽이란 말이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방향인 거죠. 지금 전류의 색이 I가 향하는 방향이 보이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다. 지금 전류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거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거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즉 R1, R2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자, 지금 그러면 두 개에 걸리는 지금 전류의 세기를 각각 I1, I2로 구분해 놓은 거죠. 자, 그럼 구분해 봅시다. 자, I는 뭘까요? I는 이 회로 전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색입니다. I1은 뭐야? 저항 1, 니크롬선 1에서 흐르는 전류, 저항 2에서 흐르는 니크롬선 2에서 흐르는 전류의 색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I는 전체 회로의 전류의 색이라면 I1은 저항 1에서 흐르는 전류의 색이, 그 다음에 I2는 저항 2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됩니다. 자, I1, I2, I는 모두 같다. I1, I2는 모두 같다. 즉 전체 회로에서의 전류의 세기와 저항 1, 2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다. 핵심이죠. 핵심. 자, 그러면 이번엔 전압은 어떨까요? 전압은 어떨까요? 전압 V, 그러니까 전체 회로의 전압인 거죠. 전체 회로의 전압은 저항 1의 전압과 저항 2의 전압과 을 더한 것과 같다. 전체 회로 전압은 저항 1과 저항 2의 전압을 서로 더한 것과 같다. 그리고 V1과 V2의 관계가 어떻대요? R1과 R2의, 즉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전압이, 그럼 자, V1 대 V2는 R1 대 R2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 가요? 자, 봐봐.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대잖아. 그러면 저항 1의 크기 대 저항 2의 크기는 전압 1의 크기 대 전압 2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죠. 이해 가나요? 자, 저항 역시 전체 회로의 저항의 크기는 저항 1의 저항의 크기와 저항 2의 저항의 크기와 더한 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거 이해 안 가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놨다고 해봅시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놨으면 지금 전체 전류 I가 3A래요. 그러면 저항 1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1은 얼마일까요? 3A죠? 왜냐면 I는 I1과 같으니까. 괜찮아요? 괜찮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전체 저항이 10V라고 합시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저항이 10V야. 그러면 저항 1에 흐르는 전압은 즉 V1은 3V래요. 그러면 V2, 저항 2에 흐르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죠. 얘가 10V고 얘가 3V니까 얘는 7V겠네요. 그죠? 7V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거 하고 한번 끝내봅시다. 자,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저항 1의 저항은 자, 몇 옴이라고 할까? 3옴이라고 합시다. 아이고, 3옴. 그죠? 저항 2의 저항의 크기는 5옴이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전체 전압, 전체 회로의 전압이 16V라고 할 때 V1과 V2는 각각 얼마일까? 와우, 어렵다, 그지? 자, 지금 내가 알려준 건 이거 두 개야. 자, R1은 3옴이고 R2는 5옴이다. 그때 전체 전압 V가 16V라면 V1과 V2는 각각 몇 볼트일까?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잠시 다 지워놓고. 자, 풀어보면, 자, 아까, 얘들아, 자, 지금 형광펜 어디 긋는지 봐. 요식 중요하다고 했죠. 요식으로 푸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V1 대 V2가 R1 3 대 R2 5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3V2는 5V1이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자, 아까 여기서 말했다시피 이식. 이번에 형광펜 또 봐봐. 어디 칠하는지 선생님. 이식을 또 써먹어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다 지운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V는 V1 더하기 V2죠? 근데 지금 V가 몇 볼트야? 16볼트지.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이식을 2번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3V2 빼기 5V1은 0. 1번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고 연립 방정식 푸는 거죠, 지금 우리. 자, 그 다음에 이 2번식에다가 3을 곱하면 3V1 더하기 3V2는 48V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빼겠습니다. 빼면 마이너스 8V1은 마이너스 48V고 V1은 그러면 6V가 되죠. 그러면 대입해보면 V2는 또 얼마가 되나요? V2는 10V가 되죠. 이해되나요? 구할 수 있죠, 이거. 얘들아 어려운 거 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렵긴 하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형광펜으로 친 이 식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문제까지 막 즉석에서 내가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직렬 연결의 이용 예시. 아까 화재 경보기가 있었는데 화재 경보기의 원리는 이렇다는 거죠.
자, 화재 감지 장치가 이렇게 굴이랑 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화재 감지 장치가 이제 화재 감지 장치가 아이고 펜이 잠깐만 화재 감지 장치가 굴이랑 철로 이어져 있는 얘가 화재 감지 장치고 이제 경보 장치 이렇게 벨이 울리는 얘가 경보 장치인 거죠.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여기를 지워서 잠깐 봅시다. 여기 지워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끊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형광펜 노란색으로 친 이 부분이 끊어져 있죠. 즉 지금 연결이 회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회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정상적일 때는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죠?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열을 받아서 휘어진다. 열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면 지금 굴이랑 철이 이렇게 닿는 거죠. 휘어져서. 그럼 회로가 닫히게 되고, 즉 회로가 서로 연결이 되게 된다. 닫히게 된다는 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연결이 되면서 경보장치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좋아요. 이렇게 휘어져서 경보장치가 울리게 된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들아, 그냥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 전류가 이렇게 가가지고 사실 전류가 뭐 이렇게 움직이긴 하죠.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죠. 전류 방향.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어쨌든 얘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왔을 때 경보장치가 울리잖아요. 전류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죠? 전기 에너지가 일단 얘가 이 벨이 얘를 때려야 소리가 나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경보가 막 울리면 시끄럽잖아.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죠. 맞나요? 이런 것들 그냥 우리 단원이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저항의 병렬 연결도 한번 봅시다. 저항의 병렬 연결은 반대였어요. 전압은 같은데 전류가 달랐었죠? 근데 이번엔 더 어려워. 왜냐면 아까는 비례했잖아. 지금은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래서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전압은 같다. 전압은 같다니까 같다는 건 쉽잖아. 자, 같다는 건 쉬우니까 한번 봅시다. 얘부터 보는 거죠. 전압은 같다. 그래서 지금 R1과 R2가 이렇게 지금 즉 저항 1과 저항 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얘네의 전압들은 전체 회로의 전압과 같다. 전체 회로의 전압은 저항 1 전압과 저항 2 전압과 모두 같다. 괜찮나요? 자, 그럼 또 문제를 내볼게요. 자, 지금 전체 회로에 10V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V1, 즉 저항 1의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맞아요. 10V죠. 10V. 뭐 요 정도야.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질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도 아까 전압식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전류의 세기는 저항 1의 전류와 저항 2의 전류를 더한 것과 같다. 맞나요? 저항 1의 전류와 저항 2의 전류를 더한 것과 같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회로의 전류 I가 만약 10A라면 I1이 4A라면 I2는 얼마일까? 6A가 되는 거죠. 왜냐면 I1 더하기 I2가 I가 되니까. 그죠? 자, 이제부터 어려운 거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거 합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자, 얘를 식으로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제발 외우세요.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너희라도 이걸 시험에 내지 않겠니? 그죠? 엄청 어렵죠, 식이. 계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기 너무 좋고요. 자, 아까 거랑 비교해서 볼게요. 아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 봅시다. 아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었어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압에 대한 식이었어. 그죠? V1 대 V2는 R1 대 R2다. 근데 병렬로 연결하니까 어떻게 바뀌어?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요. 전류의 세기에 대한 식으로 바뀌죠.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문제를 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위를 봅시다. 자, 이거는 문제를 내기가 좀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 지금 막 암산을 해서 해볼게요. 자, 전체 전류 I가 6A라고 합시다. 6A. 그리고 R1은 2옴, R2는 1옴의 저항의 세기를 가진다고 합시다. 두 저항이. 그죠?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대요. 병렬로 연결을 했다. 두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다. 그때 I1과 I2를 각각 구해봐라. I1과 I2를 각각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할 건가요? 자, 하란 대로 해야죠. 하란 대로.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I는 일단 I1 더하기 I2죠. 즉, I가 6A니까 I1 더하기 I2는 6A다. 요거 하나라. 이게 1번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아까 내가 말한 전류의 세기식, 비례식. 그러면 I1 대 I2는 지금 저항이 얘가 1옴이고, 그죠? 얘가 2옴이고, 얘가 1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대 1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얘 요거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보면 2분의 1 I2는 I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얘가 2번식입니다. 그죠?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또 연립해보면 I1 더하기 I2는 6A고 I1 빼기 2분의 1 I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 빼봐요. 빼보면 여기다 옆에다 계산하면 빼보면 2분의 3 I2는 6A. 그럼 I2는 얼마? 4A. I1은 얼마? 2A.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어렵다. 그지? 거의 수학 선생님이 돼가고 있는데 자, 반비례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말과 이 식을 잘 연관지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시고 공부를 꼼꼼하게 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자, 병렬 연결은 멀티탭이라는 이제 예시가 아까 있었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했어. 우리는 주로 뭐라고 했지? 220V. 220V의 전압의 크기를 가진다. 자, 한 단자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단자의 연결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해서 뭐 전자레인지를 못 켜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선생님이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 저항의 세기에 대해서 병렬 연결했을 때 저항의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자,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식을 한번 여기다 바꿔서 써볼게요. 자, R분의 1을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그럼 R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얘를 통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R1, R2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 R2를 곱하면 얘가 R2가 되고 여기다 R1을 곱하면 얘는 R1이 되죠. 따라서 R1 더하기 R2가 분자가 되죠. 그죠? 통분을 해준 거죠. 그러면 얘 이제 분모와 분자를 살짝 바꿔주는 거죠. 얘네. 왜냐면 R분의 1이 R1, R2분의 R1 더하기 R2잖아요. 그럼 R은 얼마겠어요? 1분의 R이죠. 사실 1분의 R. 1분의 R은 뭐 R이랑 똑같은 거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1, R2이다. 자, 됐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그 두 쪽짜리 그 프린트 있죠. 연습 문제 있던 그 프린트를 이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이제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다들 풀었죠? 저번 주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대면 수업할 때 분명히 다음 주에 이거 할 거니까 풀어놓으라고 했어요. 그죠? 자, 1번. 다음 중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비닐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다. 잘 달라붙는다.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다. 그 다음에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하는 소리가 난다. 건조한 날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어 부스스해진다. 이것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죠. 답은 3번. 나침반의 자침이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 얘가 이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얘는 자기력에 대한 현상이 되겠죠? 따라서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형광펜이 왜 이렇게 생겼지? 형광펜을 그어놓고 얘네를 외워야 되죠, 사실. 그죠?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을 외워야 하는 거지 뭐 사실 틀린 거 찾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 2, 4, 5번 형광펜으로 쳐놓고 외우도록 합니다. 자, 2번. 다음 중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자, 다음 중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자, 보면 풍선을 문지르면 풍선이 벽에 달라붙는다. 얘도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옷에 문지른 책받침에 종이가 달라붙는다. 왜 달라붙죠?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그 다음에 겨울에 옷을 겹쳐 입으면 옷을 벗을 때 따갑다. 마찰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따끔따끔 전기가 흐르죠. 그 다음에 헝겊으로 닦은 모니터 화면에 먼지가 달라붙는다.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요 4개를 또 외워주셔야겠죠? 맞죠? 답은 3번. 스케이트 날은 마찰 전기? 마찰 전기인가요? 마찰 전기가 아니라 마찰력이죠. 마찰력을 최소화한 거다. 나를 이렇게 샤프하게 갈면 갈수록 더 마찰력이 최소화돼서 더 잘 미끄러지게 되겠죠. 따라서 마찰력을 최소화한 거지 마찰 전기를 최소화한 건 아니다. 말장난이죠. 아이고.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 왜 안 넘어가지? 됐다. 됐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유리구슬을 털가죽에 각각 마찰한 후 가는 실에 매달았다. 이때 두 유리구슬의 모습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단 털가죽은 유리구슬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자,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니까 털가죽이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르겠지만 유리가 더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거네요. 실제 시험 문제는 얘를 알려줄까? 안 알려주겠지. 자, 그럼 유리구슬은 어쨌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됐을 거고, 각각의 유리구슬은 둘 다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서로 청력이 작용하게 돼서 1번과 같은 모습을 띠겠죠. 청력. 됐나요?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4번으로 넘어가서, 자, 4번으로 넘어가면, 자, 다음 그림은 고무풍선과 명주 헝겊을 마찰할 때 전자의 이동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지금 마찰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명주 헝겊에서 고무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했죠. 따라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이렇게 또 그렸을 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그렸을 때 지금 고무풍선이 전자를 얻었으니까 고무풍선이 이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쪽에 있을 거고 플러스 쪽에 명주 헝겊이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A, D의 정기적 상태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일단 A, B는 마찰하기 전이니까 마찰 전기를 띠지 않아서 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은 여기로 이렇게 좁혀졌네요. 여기로 좁혀졌네. 자, CD를 봅시다. C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명주 정겁은 D, 명주 헝겊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됐을 테니까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번. 자, 넘어가 봅시다. 5번. 다음 중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공기 중에 오래 놓아두면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이유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서 외워주면 되겠죠, 그죠? 답이 뭐일 것 같아요? 다들 답을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답은 전자가 대전체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기 때문이겠죠. 괜찮아요. 이거 꼭 현관문 치고 외웁시다. 자, 두 물체를 서로 마찰시키지 않고 대전체를 금속 물체에 가까이 하여 전기를 생기게 하는 현상 뭐였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자, 이거는 답은 정전기 유도죠.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의 정의였습니다. 그죠?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다음과 같은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 금속판 가까이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검전기가 있는데 검전기가 대전되지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밥 이렇게 해가지고 검전기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플러스 대전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댔대요. 이렇게 손가락. 색깔로라도 구분해야지. 손톱. 손을 이렇게 갖다 댔대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하지 말걸. 손가락 갖다 댄 거 지우고. 자, 이렇게. 자, 일단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전자들이 지금 인력에 의해서 다 일로 끌려오죠. 금속박 쪽의 전자들도 다 여기로 이렇게 전자들이 다 이동을 해서 끌려옵니다.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어서 얘네가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맞아요. 지금 손가락에 있는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해? 금속박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죠. 금속박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는 지금 요 금속박이 다시 마이너스 이 손가락에 있는 전자와 만나서 다시 중성이 돼서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죠. 나까지 되면. 자, 그래서 결과 지금 금속박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돼서
얘네가 벌어진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나 결과는 금속 손가락 속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동하죠.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동. 그래서 오므라든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봅시다. 가에서 검정기의 금속판에는 마이너스 전하, 금속박에는 플러스 전하가 대전된다. 이거 맞았죠? 이거 맞고. 자, 이거를 같이 보는 게 좋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가에서 금속박은 벌어진다. 맞죠?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금속박은 벌어졌죠. 손가락을 대면 금속박은 오므라들죠. 자, 나에서 전자가 손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게 아니라 손에서 금속 쪽으로 전자가, 지금 종이 울리고 있죠. 전자가 학교입니다, 지금. 그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지금 4번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금속에서 손으로 전자가 빠져나간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금속판이 지금,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지금 얘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벌어졌었어요. 그죠? 벌어졌었어.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우글우글 되니까. 마이너스 전하니까. 근데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손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손에서 전자가 금속박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가 다시 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괜찮나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요? 전자가 손을 통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손에 있는 전자가 금속 쪽으로 이동했다. 네, 자, 실험 후 대전체와 손을 동시에 치우면 금속판과 금속박 모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얘는 맞죠? 왜냐하면 손을 동시에 치우면 지금 여분의 전자, 즉 금속에만 있는 전자가 아니라 손에 있던 여분의 전자, 손에 있던 여분의 전자가 금속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금속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모두 치우면 금속판과 금속박이 이 여분의 전자를 받아서 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다.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 말이다. 그치? 외우세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8번 봅시다. 8번. 자, 8번 보시면 물체 대전 여부와 대전된 전하의 종류 및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아보는 데 쓰이는 기구. 이게 이 기구의 정의겠죠? 자, 얘는 검전기죠.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9번. 자, 9번 보니까 지금 어떤 가와 같이 어떤 회로에 전압계를 연결하였더니 전압계 바늘이 그림 나와 같았대요. 자, 지금 15V짜리 꽂혀있다. 마이너스 단자, 그죠? 마이너스 단자 15V짜리 꽂혀있으니까 이 15V가 뭘 의미한다고? 눈금의 최대값을 의미한다고요. 자, 최대값을 의미하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를 읽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 그죠? 15V. 자, 그럼 여기를 읽어주면 지금 보면은 지금 5와 10 사이에 가운데 있네요. 그죠? 5와 10 사이 가운데 여기 있네요. 5와 10 사이 가운데면 7.5V죠. 왜? 자, 5와 10 사이를 10개의 지금 눈금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5를 10으로 나누면 10개의 눈금이니까 10으로 나누면 0.5죠. 따라서 한 칸이 0.5고 그러면 5 더하기 지금 0.5가 5눈금이니까 0.5 곱하기 5인 거죠. 그러면 얘가 7.5V 이렇게 되는 거죠. 7.5V. 자, 넘어갈게요. 10번. 자, 종이 치고 있네요. 또 쉬는 시간이 끝난 거죠.
자,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기회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죠. 자,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같나? 아니죠. 삐.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죠. 아이고, 그죠? 전압의 단위는 볼트이다. 맞죠? 전기 회로에서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야, 이거는 그죠? 맞죠? 3옴의 저항에 6V 전압이 걸리면 2A의 전류가 흐른다. 자, 옴의 법칙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옴의 법칙. 전류의 세기 I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2A는 지금 3옴분의 6V 맞죠? 지금씩 다 맞았죠. 그러면 얘도 5. 그래서 답은 니언, 디귿, 리엘 이렇게 되죠. 자, 11번 봅시다. 어떤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전선 속의 전자들은 전지의 무슨 극 쪽에서 전지의 무슨 극 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 방금 했었는데, 그죠? 방금 여기서 했었죠. 여기서 했었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됐나요? 12번 봅시다. OX 하래요. OX, 그죠? 자,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O. 그다음에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른다. O.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같다. X. 이거 방금도 했었죠. 전류의 단위로는 암페어와 밀리암페어. 그리고 1A는 몇 밀리암페어? 1000밀리암페어. 그죠? 1000밀리암페어 따라서 X. 전류의 방향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다르죠? 짱, 넘어갑시다. 13번. 자, 전류의 방향. 자, 전류 1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전류의 방향은 B이다. 자, 이게 봅시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 이렇게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 이렇게니까 B가 맞죠. 자, 전자는 A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류와 전자는 반대니까 A 방향으로 이동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다시 보면은 전자는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전자는. 그래서 A가 맞다. 스위치를 열면 전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띠. 얘들아, 전자는 늘 움직여. 근데 스위치를 닫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스위치를 닫으면 전자는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전자는 항상 움직인다. 하지만 전류, 즉 전압을 걸어주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의 흐름인 전류라고 부른다. 따라서 답은 3번. 4번 봅시다.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선생님 지금 하는 말이죠. 외워둡시다. 자, 전자가 전구를 지날 때 그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죠? 오. 이거를 뭐에 비유했었죠? 물 흐름 모형에서 물이 물레방아를 돌기 전과 후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전자도 전구를 지날 때 그 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도 풀어오세요. 다음 주에 대면 수업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